자, 2025년 10월 고2 모의고사 25번 도표 지문에 대한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내신 범위로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얘는 난이도가 이제 상당히 낮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를 바꿀 순 없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굳이 다른 표를 쓸 거면 이 지문이 내신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바뀔 거는 여기에서 바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표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표현들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내는 거고, 수능에서도 이제 가장 난이도가 이제 낮은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 여기는 지금 한글로 선생님 해놨지만 영어를 보시게 되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읽고 그거 중에서 맞는 것을 그림에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를 찾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이 도표가 뭔지에 대한 인식을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밑에를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뭐냐면 이 정도 이제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청년들의 퍼센트예요. 자, 청년들의 퍼센트인데 뭐냐면 이제 bachelor 하면은 학사학이죠. master 하면은 이제 석사학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doctor's degree라고 해야지 이제 얘는 박사입니다. 이제 뭐 이 표로 설명드리는 김에 이제 단어도 하나 외우시는 거죠. 그들의 이제 최종 학력으로서 가장 높은 이제 학력으로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학사고 이게 석사인데, 그럼 요게 이제 학사일 거고 요게 이제 석사인데, 요 이제 짙은 게 보니까 이제 5개의 나라가 나와 있는 거죠. 한국, 뭐 뉴질랜드, 미국, 뭐 룩셈부르크, 이제 프랑스 이렇게 나오는 거. 아, 그러면 얘네들 각각 나라가 이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설명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5개 선택된 OECD 국가에서 최종학위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25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래요. 자, 첫 번째 한국. 최종학위가 학사인 젊은 성인들의 비율은 보시면 얘죠. 학사고 얘니까 46%인데 가장 높았지만, 가장 높죠. 맞죠? 한국 대학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최종학위가 석사, 여기는 가장 낮았다. 슬픈 현실이네요. 얘는 맞는 거죠. 자, 오케이. 두 번째, 뉴질랜드는요, 여기네요. 그죠? 최종학위가 학사인 이제 젊은 성인들의 비율, 학사면은 요거겠죠. 얘가 두 번째로 높았고, 얘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맞네요. 그쵸? 그 다음은 미국이었다. 그 다음은 미국.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을 봅시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에서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머지 세 국가와는 다르게, 여기 세 개와는 다르게 최종학위가 석사인 젊은 성인들의 비율, 여기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석사니까 여기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쵸? 최종학위가 학사인 젊은 성인들의 비율을 초과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은 거지. 뭐보다? 학사보다. 여기는 다 얘가 많은데. 그래서 얘도 맞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룩셈부르크에서는요, 최종학위가 석사인 젊은 성인들의 비율. 석사면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학사인 젊은 성인들의 비율에 요거에 2배를 넘었다. 인데, 그러면은 이 19 곱하기 2는요, 여러분 빨리 계산하세요. 38이잖아요.
얘가 넘지 못했죠. 그래서 2배보다 작았던 게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마지막까지 보자면 이제 프랑스. 자, 프랑스는요. 최종화기가 학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비율과 석사 요거 비율이 9%포인트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틀릴 수 있어요. 우선 한번 빼봅시다. 23 빼기 14는 자 9죠. 자 얘는 맞습니다. 얘는 맞는데 가장 적은 차이. 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죠. 딱 봐도 여기는 뭐 하여튼 둘 중에 이렇게 차이를 하면 빼버리면은 얘네는 말할 것도 없고 얘도 많이 나잖아요. 그쵸? 얘는 뭐야? 35에서 19를 빼면은 뭡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16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낮은 게 맞죠. 얘는 16이고 얘네는 보나마 하나 더 높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올바르게 고치려면 2배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국 학사 및 석사학위를 지닌 이제 성인들의 비율. 자, 그래서 다음에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 부분에서 이렇게 레스로 이렇게 거쳐놨습니다. 얘가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시면서 한번 빠르게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그 표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인데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를요. 자, 25살에서 34살.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얻은 사람들이죠. 학사나 혹은 석사를요. 그들의 가장 높은 학위로서 5개 이제 선택된 OECD 국가 중에서 2002년에 자, 한국은요. 가졌죠. 가장 높은 퍼센트를요. 자, 어린 그 성인들의 학사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이제 최종 학력으로서 자, 그러나 가장 낮은 퍼센트를 보였습니다.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석사학위를 가진 최종 학력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뉴질랜드는 가졌죠. 두 번째로 높은 퍼센트를요. 어린 성인들의 자, 배철러면 학사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이제 학력으로서 그리고 뒤따라지는 거죠.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이 뒤따라진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얘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있고 얘를 뒤에서 뉴질랜드가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게 이제 미국인 거죠. 얘가 뒤인 거예요. 그죠? 얘가 앞이고 이렇게 써야 되나? 여러분들이 뭐를 앞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얘가 US가 얘를 뒤따른다. 자, 4번 룩셈부르크에서는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퍼센트인데 어린 성인들 이제 뭐야? 석사 학위를 가진 성인들은요. 넘겼어요. 그것을 넘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석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최종 학력으로서 다른 세 개의 나라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석사 학위가 이제 학사 학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였고. 자, 룩셈부르크에서는 어린 성인들의 이제 퍼센트지가 이제 석사 학위를 가진 얘네가 더 많았다라고 했는데 틀린 얘기였죠. 더 낮았어요. 뭐보다는 2배보다는요. 자, 학사 학위에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보여줬는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여줬죠. 9%포인트를. 그리고 퍼센트에서 어른들의 자, 학사 학위와 이제 석사 학위 그들의 가장 높은 최종 학력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는 게 있으시면 학원 와서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